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근데 확실히 자살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이제 내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의사는 죽은 줄 알았대요. 시체시까지 이제 들어가라. 그렇고 강남 그 서초경찰서에서는 네. 사망서까지 이렇게 네. 작성하고 이런 네. 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나온 거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병원인지 기독교 병원인지 몰라도 네. 의사가 네. 마음이 편치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몸을 딱딱한 거를 풀어내려고 저거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맥박이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막 이제 주물르고 뭐 기계로 뭐 저거하고 뭐 이래가지고 연락처 얘기했는데 무의식 중에 연락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달려왔고 동생도 달려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깼을 때는 시끄러워서 깼어요. 그래서 깼는데 이게 링겔을 맞고 있고 뭐 저거하고 딱 이랬는데 깼는데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병원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었네? 예. 의사를 찾은 거예요, 제가. 왜 살려냈냐고. 멱살을 잡고 의사는 또 황당하죠. 살려냈더니 왜 살려냈대? 네. 어머님도 말리고 저거도 말리고 뭐 이래서 놔라 이거. 그리고 제가 깨어났는데도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 밖에 나와서 다 뿌리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저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찾은 게 마약을 하러 찾으러 간 거예요. 다시 또? 예. 그냥 그 길로 나가셨어요? 마약을 찾으러? 예, 갔죠. 다시 또 마약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나중에 더 또 힘든 상황이 오니까 또 약을 하고 제가 동생, 후배나 동생, 뭐 선배 뭐 이런 애들이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필리핀, 멕시코. 약을 하다가 이제 도주하고 뭐 이러신 뭐 그런 경우죠. 근데 멕시코로 도망간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이 여기 오면 천국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랑 틀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그 멕시코보다 미국 쪽이 낫는데 멕시코는 미국은 바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갈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 놔라. 가서 내가 지낼 곳도 있고 형이 오면 여기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멕시코가 전 세계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형이 오면은 형이 와야 될 곳이야. 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다려라 갈게. 이번 연도 안으로. 그러면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난 멕시코로 간다. 네, 멕시코로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당구장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당구장에는 또 노름도 하고 당구장 뭐 이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수갑을 탁 채우고 또 뭐냐? 나 한 적이 없다. 일단은 뭐 말이 되냐? 뭐 이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멕시코를 못 갔어요.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형을 좀 사시다가 나오셨어요? 아니요, 집행유예 나왔어요. 저는 교도소를 많이 안 갔어요. 왜냐면 들어가서 조금 살고 들어가서 조금 살고 대신에 정신병원을 많이 다니지.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같이 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걸리면은 너는 봐주겠다 그러면 이 같이 한 사람들은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랑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랑 많이 하면 여자가 잡혀도 자기를 같이 약한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서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했던 사람? 서방. 자기 서방이다. 자기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불어요. 저도 물론 들어가면 안 불고. 그러니까
별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간 적은 있어. 근데 그때가 이제 38, 9이에요. 아직도 38, 9밖에 안 됐어요. 파란만장. 아직도?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 당뇨가 한 500, 550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내가 구속됐다 나온 걸 알아가지고 마약 쪽에서는 연결이 안 돼 이제. 왜냐면 아직까지 위험하니까. 또 돈 없이 찾아가기도 싫고 가서 또 좀만 줄래 이런 것도 싫고 뭐 없을 많이도 얻어 먹었는데 그래도 철판이 있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당뇨약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살 돈도 없고. 근데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센터가 있어요. 네. 그 보호시설이라는 센터가 약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는 당뇨 무슨 약이 뭐 이거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나 수치를 재고 당뇨약이 필요하다. 당뇨약을 일주일씩 받으러 가는 거야. 30대 후반에. 네. 잘 데가 없어요. 지하도에 갔어. 어디 신문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라도 앉아야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발로 툭툭 치면서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은 끓어도 그럴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원래 내 자리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자리로 갔어요. 다른 자리로 가고 다음날이 되니까 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밥 주는 거래. 처량하죠. 근데 나도 섰어요 거기에. 줄을 섰어요. 먹어야지. 예, 줄을 서서 밥을 받으러 갔어요. 밥을 받으러 오고 또 밥을 먹고 그걸 한 2달 했어요. 2달. 2달 하면서 참 사람 사는 게 내가 살았던 거랑 지금 이렇게 살았던 거랑 사람은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돈을 이런 식으로 벌고 저런 식으로 벌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이런 꼴이니까 결론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지내었던 게 이 사람은 모든 게 시작의 끝이 있지만 시작은 아무리 좋았어도 결론이 안 좋으면 다 꽝이잖아요. 자책도 아니고 막 힘든 거예요. 막 허무하고 네. 진짜. 네,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2년도예요. 월드컵 때. 월드컵 때 막 응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 네. 그때 난 노수자 신세로 응원을 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골링 눌 때마다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제 약을 하고 있어. 그때도? 네. 뭘로 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라도 이제 약을 판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거 아니래도 이게 먹는 약이라든가 서울역에 또 먹는 약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뭐 통째로 팔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먹어야 돼. 중독자는 할 수가 없어. 필로폰이 없으면 다른 약이라도 하고 대마초라도 다 해야 돼. 평생에 나는 약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살아도 부모 없이는 살아도 약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옛날에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시루진다 그러면 그대 없이는 내가 못 산다. 그대가 떠나가면 나는 어디 있으라고. 그런데 이제 약을 끊고 나서 근데 이게 꿈만 같다. 그대 없이 산다는 게 너무 꿈만 같다. 근데 그대가 약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대 없이 못 사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로 정신병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냥 마지막에 상담해가지고 무료로 정신병을 받아준다고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정신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네. 들어가서 몸 관리를 하고 당뇨에 관리를 하고 뭘 하고 나왔는데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얼마 동안 있으셨어요? 2달이요. 2달? 예, 2달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 노숙자 센터 거기 찾아갔죠. 그랬더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송천 센터라고 있다. 송천 재활센터라고 있는데 2002년도에 생겼다. 거길 추천해줘서 갔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휘발점이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네.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예. 이제 병원 가기 전에 그것도 네. 원래 병원을 가게 된 것도 기도원을 갔다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라는 자체는 잘 몰랐는데 어머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5일을 갔어요. 한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뭐 나는 금식이라 했는데 뭘 먹혀야지 뭘 해야지. 근데 한 거는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5일 동안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고 예, 그 휴지를 닦고 휴지가 없다 보니까 수건으로 닦고 여기가 헐었어요, 밑에가. 근데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와서 병원에 가자.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대 때부터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예, 예. 쥐락펴락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실패자라기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끝.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정신병원을 가자. 이제는 뭐 정신병원을 뭐 열 몇 배는지 몰라도 가자.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직접 간다는 게. 그렇죠. 그럼요. 예. 정신병원을 내발로 간다는 거기서 게. 5층에서 뛰어내리셨던 분이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예, 나 그러니까- 죽겠다고. 예.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내발로 간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네요. 거의. 왜냐면 아니 죽는 것도 안 되는데 뭐 어떡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이 제가 어느 순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살을 선택한 이유 네. 하나의 회피구나. 회피. 마약을 끊는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지금에 있는 생활 고통이 힘들어서 자살은 그냥 회피로 생각할 정도구나. 어떤 거는 좀 무섭고 좀 힘들고 자살하기까지의 얼마나 고통이 있었나 그러지만 저는 하나의 회피라고 막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살할 마음 있으면 그럼 그 마음 갖고 살으라고. 그래서 저는 내 경험상으로는 그때도 회피였다. 그냥. 어떻게 죽는 것까지 회피하냐.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다가 와서 거기 처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힘들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마약을 진짜 끊고.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근데 거기서 제일 나중에 이 방송을 듣고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일기를 썼어요. 하루하루 일기. 근데 그건 누구한테도 안 보이죠. 저만 봐요. 지금도 갖고 계신. 예,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일기 썼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랑 틀리죠. 성경책을 안 봤는데 거기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란 거를 저는 적어놨어요. 신이 있다면. 예,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뭐가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아멘을 할 줄 아니까 이제 아멘. 어디서 들었으니까 아멘. 예, 그걸 매일 적었어요. 적고 난 거를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그때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기분이 좋은 날은 또박또박 잘 써요. 상쾌하고. 근데 똑같은 글자가 삐뚤빼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심정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삐뚤삐뚤한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 거기 생활을 1년 하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쪽 직원분들이 네. 거기는 원래 생활지도사가 있어야 돼요. 네.
생활조사를 해봐라. 제가 생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우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의 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생활의 바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생활 지도교사. 예, 생활 지도교사 해봐라 도와줄게. 그래서 그거는 정식으로 월급 받고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예. 일단 하셨다는 거네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거기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 생각했을 때는 마약을 끊으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걸 난 미리 다 겪어버렸어요. 너무 힘들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약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그때가 40이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저는 나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니까 그 생활지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입소를 하고 뭐 이런 뭐 열 몇 명, 20명 이러잖아요. 다 관리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팀장이라는 분은 또 저희 이제 사회 선배인데 마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죠. 그분과 내가 같이 이제 송촌 쉼터를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한 7, 8년 된 거죠. 아, 7, 8년 동안이나. 예. 이야,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였으니까 그렇죠. 잘 알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했을 수도 있고 너무 교묘하게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딱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게도 많이 하지. 근데 일반 사람은 도망가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중독자인데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단은 하신 거네요. 네.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있고 교회가 이제 지하에 그래도 중독자들이 와서 뭐 예배 보고 완전 다 중독자인데 중독에 가죠. 4, 50명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활수사 하라고 할 때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학교를 들어가셨네요. 네,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좋은 학교들은 학력도 그렇고 등록금도 그렇고 뭐 이랬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맞는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년제를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되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회복에 도움될 만한 거는 이제 다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도 그런 하나님 쪽에 기대는 걸 바라셨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엄마 나 이제 마약에 이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여행도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줄게. 그래도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너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그때까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아픔이 있잖아요. 20년 이상 어깨를 못 펴고 다녔어요. 아들 때문에. 예.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안에서도 어깨를 못 폈던 분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그 심적 고통이 있으셨을지 그 정말 내가 최고라고 하던 그 아들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못 가르쳐줬다고 표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로 자식들 부모들이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점점 문제성이 많이 되니까 어머님이 내 탓이다 라고 이제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억압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또 엄청 싸고 노셨네요. 예. 네. 두 분이 어떤 게 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극과 극을 달렸고 예. 건강한 네. 그런 기준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냥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예. 치고 나갔었고. 예. 지금도 아버지랑 원수예요. 지금도 아버지랑은 연락 안 하시고. 네. 아, 집에는 가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아버님이랑 또 말다툼하고 나왔어. 안 맞아요, 코드가. 아직까지도. 예. 이제는 제가 자식 있잖아요. 자식을 아버님이랑 집에 가서 있는데 술 한잔 드시고 나시면은 말하는 투나 뭐 행동 이런 게 내 자식이 봐서는 안 될 모습이야. 안 되겠다. 근데 누구한테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내 아들한테만큼은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싫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그만큼 그런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 대해서 끊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지금 그때도 생신 때예요. 가서 다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무슨 이유로 그렇게 때리면서 그때 얼마나 제가 치명적이었냐면은 중학교 때요. 사춘기 때. 제가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럼 저를 겨울이에요. 완전히 뻘거벗겨가지고 대문 앞에 세워놔요. 그리고 아버님이 아침에 저 회사에 나가시면 그때 저는 들어와요. 학교도 안 가고 잡으래요. 그냥. 근데 그게 오래돼요. 한번 그런 일이 나면 일주일씩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게 평생을 이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술 먹고 남자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어머니한테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용납이 안 돼, 저는. 그거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용서하려고 꽤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그래서 교회 가서 아니면 영성 수련회 가서 뭐 했는데 용서할 마음이 여기까지도 왔어요. 근데 나는 나았는데도 용서가 됐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용서됐던 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또 분노가. 예. 그래서 힘들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평생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실까. 집에 문제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나만 이런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중독자 아니면 일반 사람도 이런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마약대치 운동본부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교육을 많이 해요. 일반 중독자들보다는 이렇게 뭐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뭐 병원에 다니신 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요. 하다못해 뭐 경찰관도 와서 배우니까. 그거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리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감독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와서 이제 내가 생활조사가 되고 거기 이제 직원이 돼서 거기다 참가를 하는데 손님 오면 또 나눠도 주고 그걸 듣는 거예요, 제가. 제가 듣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담이라는 기초서부터 다 배우고 저거하고 그러는데 또 의학적인 거는 뇌가 망가지고 뭐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제가. 내 모습을 알고 내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평생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그거를 저절로 공부가 된 거예요. 몇 년을. 몇 년을 거기서 이제 들으면서. 예.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하고 뭐 저거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한 것보다도 알짜배기만 제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상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프로이드를 알겠어요. 무슨 뭐 융을 알겠어요. 근데 뭐 다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또 신학교를 갔잖아요. 거기도 상담하기 있잖아요. 뭐 여러모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다 이렇게도 공부도 하고 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뭐 이와 사이버에 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딴 사람 보는 것보다 실험 대상이 나으니까 항상 중독자 나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자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또 성향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봤을 때 여자를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좀 그렇다. 이 모습이나 스타일이 좀 아니다. 아직까지도 내 뭐가 남아 있는 거야. 과거의 그 내가 막 스타일이 그랬던- 남아 있는 거야. 눈높이가 내 수준을 아직 못 내린 거야.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단둘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고통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애가 있다. 초등학교 되는 애가 있다. 그때 그런 거죠. 그거를 약간 고개를 못 들면서 약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비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세월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줬던 여자들에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하다못해 그 여자들 중에서 애뜬 여자가 없겠어요. 많아요. 그것도 다 제가 저지른 죄 아니에요. 이 마약 안에는 그런 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라.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으면 애 있는 걸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 어차피 얘기할 거는 떳떳하게 얘기해라. 내 걸 얘기해 줄게. 나 마약 중독자다. 멍찌죠. 지금은 마약 안 하지만 마약 중독자다. 지금 뭐 보다시피 교회 전도사고 하고 있다 그냥. 뭐 언제 근데 마약이라는 게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둬라. 그냥 조심하고. 조심하고. 좀 조심만 좀 해줘라. 조심하고. 근데 하나 보탬이 안 될 게 있다. 돈 버는 걸 내가 제대로 못한다. 그때는 내가 전도사니까 돈 못 버는지 알고 있겠죠. 더군다나 교회가 일반 교회가 아니라 특수목회 교회니까 중독자들을 위해서 있는 데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거기서 아직 본부에 있으면서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데도 일주일이면은 반은 본부에서 지내고 24시간은 그리고 저녁에만 반은 저녁에만 집을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길어봤자 저녁 3일 저녁만 가는 거예요. 집사람은 또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근데 너 이제 어차피 결혼은 이제 했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2007년 7월 7일 날 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잡아가지고 럭키 세븐으로. 그렇죠. 해라. 이렇게 하고 주례가 중독자야. 주례가 중독자. 주례가 중독자고 사회가 중독자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반주 이렇게 저거 해주는데 중독자야. 축하송도 중독자고. 결혼한 사람은 내가 중독자고 오는 사람이 중독자야. 신부만 빼고 다 중독자. 다 중독자예요. 중독자 부모도 있고 무서워. 그러니까 봤을 때 참 축복할 일이다 나는. 내가 중독자니까 다 중독자야. 일반 사람이 없어요. 다 중독자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다 전과자야.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이 대나무가 결혼을 한다니까 네. 축하하러 온 거죠. 어. 근데 이게 축의금 봤을 때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엄청 음. 많은 거예요. 그런 거랑은 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빈손으로도 오라 그랬으니까. 왜냐면 오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원을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그쪽을 이제 어느 과정만 두세 가지 과정만 가서 배우겠다. 네.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뒤늦게 엄청 하셨네요. 해야죠. 근데 2009년 12월 달에 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사고예요. 예. 뇌출혈이 났어요. 예. 뇌출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아이는 어린데. 예, 아이도 어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슴으로 난 딸이 이제 정말 전 친딸이거든요. 완전 친딸이에요. 지금 결혼하신 분의 이제 딸인가요? 그렇죠. 네. 내 마음속으로는 친딸이에요. 네. 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예요. 음. 뭐 숨기고 이럴 건 없어요. 걔 자라나는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 다 보고 아빠가 싫다는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줘요. 근데 내가 딸이 싫다는 부분은 얘기 못할 정도로 내가 이제 너무 아끼는 딸. 예 아끼죠. 근데 2009년 12월 달에 뇌출혈이 났어요. 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있다가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2010년도에. 후유증이 생겼는데 참 희한한 후유증이에요. 잠시 정신을 깜빡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어제 길거리 가다가 뭘 하나 훔쳐오는 거야. 훔쳐오는데 몰라. 아이고.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네. 경찰서 잡혀가잖아요. 형사가 그 형사가 물건 돌려주러 가자. 어딘지 잘 몰라. 그럼 그 동네를 딱 돌아. 그럼 어딘가 나타나요. 이거 여기 거죠. 형사가 이렇게 해서 갖다 줘요. 갖다 주면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가져간 사람은 저 사람이 맞다 이거야. 저 사람이 맞는데 희한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져갈 때 자기가 옆에 서 있을 때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그만 만져라. 그런데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구치소를 들어갔어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구치소를 들어가서 집행유예 받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 황당하죠. 그러니까. 딸도 황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치소 갔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저한테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손가락질한 게 서운한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원래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자기의 잘못보다도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랬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뭐 옛날부터 들어서 아니까. 왜냐면 남을 비판하고 자기가 빵에 들어가니까.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 약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래서 저게 아닌. 그래, 남 약을 하고 교수도 간 걸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자기도 잡혀들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거 갖고 아무 저거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재판 받을 때 또 똑같은 재판관이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제정신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해서 갖고 왔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서 적은 것도 좀 다르고 내보내준 거예요. 벌금으로. 또 그런 거예요. 또 내보내줘. 5번인가 그런 거예요. 벌금이 1,200만 원이야.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차를 끌고 다니라고 이제 차를 해줬는데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기신한 걸 기억을 못해요. 아이고. 반바가 찌그러져 있고 막 좋아하니까 차를 팔아버렸어요. 무슨 큰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죠 어떻게 알고 팔아버렸어요. 저는 그 벌금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든 돈을 안 갚아도 이렇게 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노동으로 까고 나머지 900만 원을 네. 제가 구치소 들어갔어요. 검찰로. 왜 왔냐? 네. 수배도 안 되는데 네. 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게 치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또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네. 길거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스레 들어가서 변할 바에 철창 안에서 변하자. 어차피 하루에 5만 원씩 네. 까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다 까고 나왔어요. 야. 다 까고 나와서 NA가 지금 흔들리고 엉망이고 그렇다. 마약 중독자 모임. 예, 뭐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NA에. 예, 힘들다. 저한테 다 도둑놈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나갔어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을 갖자. 그래서 열심히 또 모임을 갖고. 네가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건, 나 저한테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뭐 저건데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또 수그려서 같이 갖자. 그 사람도 저 성질 안 좋은 거 알아요. 안 좋은 거 알고 하지만은 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좀 더 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조금 중독자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조금 알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해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또 이거에 대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또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저희 집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손이 여자 손이 아니에요. 발도 그렇고 젊었을 때 제가 그 여자 손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지면 거칠해요. 이 발바닥도 뭐 허연 거 뭐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여자 발이 아닌 것 같아. 아우 나는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랑스럽게 느낄 때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너무 사랑스럽다. 예, 그래서 사랑이란 존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랑을 제가 느낀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영 아닌데 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구족이 생긴 거예요. 거칠어진 손, 하도 걸어 다니니까 그 거친 그 발, 뭐 이런 게 제가 이게 다리 주물르려 그러면 다 주물러 줘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를 원래 버리고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데 돈도 안 벌지. 뭐냐 이거지. 근데 제가 이제 환자고 또 그런 사고도 많이 치고 예, 뭐 이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평평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언제는 우리 아내가 중독자들한테 관심을 보이듯이 나한테도 한 번쯤 그런 관심을 보여달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전화 오는 사람들이 이 중독이라는 쪽에 연결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24시간이지만 아무 때라도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낄 곳이 없어요. NA 나가는 거는 원래 철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아빠 어디 가고 NA 가는 줄 알아요. 예, 아빠 NA 갔다 올게. 예, 뭐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참 아픔도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아직도 성숙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회복자라고 그러면은 예. 제가 바꿔요. 지금까지 회복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어떻게 회복이 됐냐. 오늘만 나는 생각하고 살았다. 내일 회복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내일이면 또 내일이고. 제가 죄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건요. 성경책을 보고 알았어요. 정말 제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2년 동안 성경책이 뜻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이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순간에 뚫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 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도 못하죠. 그때 또 두 번째 울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군요. 그 10대 때부터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에서 이제 30대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자살 시도도 하시고 근데 죽지 못해 다시 이제 또 살아나시고 참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는데 예. 또 회복하실 때는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일기를 매일 쓰시면서 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신이었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모이면서 본격적으로 회복의 길로 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중독자들은 말하는 거 외에 숨기는 게 있어요. 말이랑 생각이랑 행동이랑 다 다르거든요. 다 털어놓네요. 이렇게. 예, 다 따로놀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다른 있고. 생각 있고 돌아서면 다른 행동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거든요. 네.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예.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마음가짐이었어요. 솔직하게 이 사람한테는 고백은 못했고 솔직한 고백을 거기다 한번 적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움도 요청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하고 있으면 저랑 만남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근데 남이 보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거기다가 자기 표현을 한번 써봐라.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거품이 들어간다. 남이 절대 안 보고 이거는 나 아니면은 신이 보이냐? 신 안 보이지? 신도 안 본다는 사람 시점에서 써봐라. 그럼 아마 그게 쌓이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도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이 도와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신이 도와줬어요. 저는 놀랬죠. 별의별 말을 다 썼거든요. 거기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 나보고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뭐를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까? 목사님들은 회개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옳다고 해서 살았는데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도 기도원을 몇 번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울고만 왔어요. 회개할 거리가 머리에 다 지나가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울고 온 거밖에 없어요. 말로 그냥 한 게 없어요. 그 울었다는 게 이제 중독이 울지 못해서 사실은 어렸을 때 막 상처받고 수치스러운 경험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울지 못했고 내가 한참 방황하다 이제 뒤늦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울지 못하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눈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치유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울고 싶어서 운 적은 없어요. 아니 내가 울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운 적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갔잖아요. 그때만 되면은 상당히 외로운 거예요. 추석, 설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왜냐면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정이 있으니까 다 가요. 나 혼자야. 집에 있으면은 방문을 잠그고 있어야 돼. 왜요? 친척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하면 큰아들 어디 갔냐고. 보여줄 게 없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달래주고는 마약이다. 다시 또 마약으로 달려가고. 예. 그냥 그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탈피하기까지는 사실 35 정도 자살이 35 정도 시작해서 그때 탈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재발은 한 5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회복이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지 또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지만 해내셨어요. 네. 지금 물론 이렇게 약간의 그런 뇌에 약간 손상이 지금 있으셔서 네, 그런 예. 이렇게 뭐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도움의 예. 역할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힘든 분들에게 예.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지. 네덜란드 명언에요. 네. 태풍이 지나갈 때 네. 어떠한 사람은 벽을 쌓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풍차를 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독자는 오래됐건 짧게 됐건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분명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호착을 해서 한다면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독자라고 낙인 찍힌다 그래도 자신이 바뀔 수 있게 노력만 한다면은 분명히 회복 이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테두리 안에서만 있지 말고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고.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그 중독자는요 어느 한 부분에 자라는 환경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회복이. 저는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느 교도소에 가서도 걸릴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걸릴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상담사를 잘 만나서 걸릴 때가 있고, 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걸릴 만한 구석을 많이 찾아다니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저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많아요. 예, 분명한 기회는 있다. 좌절할 필요는 없고, 죽음도 회피다. 저는 그냥 그러고 싶어요. 예,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네. 많은 분들에게 회복에 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랑하는 또 딸과 아들이 있고 이제 네. 또 가정에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막 그 붕 떠 있고 정말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젊은 시절에 비하면 가장 평범한 그런 가정 어떠세요? 요즘에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서? 과거 옛날 그 일기에 썼던 게 네, 나의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 나는 보통 사람 되고 싶다. 아. 가정이 있는 사람.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네.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하고 노력하고 어느 정말 저게 있으니까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더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록, 더불어 부록 뭐 이런 게 있는데 만남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혀 만나게 해줬어. 근데 거기에 더불어 생긴 게 있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발판을 삼는다 하면은 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우수수. 근데 우수수 떨어지는데 관리도 잘하면 좋은데 네. 관리를 못하면은 저처럼 이런 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뇌출혈이라는 증상. 이거는 제가 또 몇 년이 지나서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나 하나님한테 뭐 이랬는데 이걸 안 주면 약적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돈을 안 벌어도 제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아내가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또 교만한 쪽으로 빠지려는 틈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일을 안 한다.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뇌출을 해서 쓰러졌다는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 바뀌셨어요. 예,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네. 바뀌셨어요. 왜냐면 바뀌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대로 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건 일어나시킬 수 있는 건 그분이 하는 거고 제가 그러고 나서 여기 마비가 왔거든요. 오른손 신경 2개를 못 쓴대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신경 2개 못 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넌 쓸 수 있다. 아 어느 순간 쓰더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을 무시할 수가 없고 저거 한 건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보고 꼭 신을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중독은 중독이고 저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가 회복의 길로 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헤어졌던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헤어졌던 가족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가족을 버려버려요. 중독을 위해서. 예, 중독자니까 너무 고통을 주니까 네. 버려버려요. 고정에 파자. 핏줄 아니에요. 그렇죠. 핏줄을 끊자. 버려버려요. 근데 돌아오시면은 찾아와요. 그게 탕자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겠다고 네. 내 마음의 결정을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에 걸리든 여러 가지 뭐 모임을 통해서든 뭐 상담을 통해서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분명 뭐 어느 한 가정만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맞는 회복이 있어요. 네. 아, 정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중독자라 그러셨으니까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더 잘 아시고 또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네, 맞는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다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또 마약 중독이잖아요. 네. 다 마약 중독은 네. 비슷하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또 마약 중독이 좀 거세요. 교도소를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전과자이다 보니까 이 중독이란 부분이 무기가 상당히 커요. 첫째, 그 사람은 사랑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사랑을 깨버려요. 이 중독이란 마약 중독이라는 무기가 가정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무기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중독이 그런 사랑과 가정과 이런 걸 깨버렸는데 이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한 부분의 중독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그 너무나 많은 문제성을 이제 가지게 된 부분이 됐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아까 의사랑 내가 네.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네.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같다. 일반 사람도 나사 하나 빼면은 나사 빠진 사람 똑같아요. 우리 중독자들도 다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사 하나만 끼워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표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문화적이나 나라에서나 그 시선이 너무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물론 중독 부분에도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특히 마약 중독만 예. 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미친 병기를 통해서 또 일반 분들도 이렇게 네. 중독자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스토리를 듣고 나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걸로부터 이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대나무님께서 쭉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뭐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에요. 네. 예,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뭐 네. 이렇게 저는 뭐 얼굴 내밀고 뭐 했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처음이에요. 음. 처음이고, 여기 미친 병기라 그러니까, 네. 좋다. 미친 병기니까 미친 소리지 맞아. 네. 내가 원래 미친 놈이니까,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네. 여기는 내가 미친 소리 하러 나왔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앉게 된다 그러면은 네.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미쳤던 얘기를 해라. 네. 미치지 않았던 얘기는 필요가 없다 여기. 네. 그래야 여기서 휴지를 주지.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나왔을 때는 미쳤던 얘기를 해라. 음. 나도 남이 몰랐던 우리 아내가 알지 말아야 될 얘기를 미친 소리를 해버렸다 그냥.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방송 나가면 우리 아내 보고도 들어보라 그럴 거다. 네. 이해할 만한 사람이니까. 네. 결혼해서도 미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네. 이해할 만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미친 병기에 나서 내가 미친 소리를 통해서 밖에서는 일부러 미친 척을 안 하지만 네. 속으로는 미친 사람들 네. 예, 네. 좋은 네. 추억이 아니라 네. 과거가 아니라 네. 현재에 네. 이제는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또 해야 될 건 해내고 네. 평생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해서 네. 좋을 거를 한번 해보는 게 네.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나무님 이야기하시는 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약을 하면 빛나는데. 근데 이제는 약을 안 하셔도 네. 어떤 진짜 미쳐봤고 또 미치게 힘들어봤고 네. 그런 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삶의 깨달음이랄까. 그래도 불안해요. 앞날이 이제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하고 싶어요. 정말로. 엊그저께 축구했잖아요. 네. 축구했는데 제가 그 모임에 나가냐 못 봤는데 네. 졌더라고요. 네. 이 회복은 네. 수비다. 수비는 공격은 한 골이든 두 골이든 못 들어가면 다시 공격할 수 있지만 네. 수비는 한 골 먹으면 끝이다. 우리는 평생 수비를 해야 된다. 잠깐 뭐 교만, 뭐 오만, 뭐 이런 건 통하지가 않아요. 서 있는 자리에 제 위치에 자기가 할 도리를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 겸손한 마음 그게 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은 통할 수 있어도 교만은 통하지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이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소장님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그 겸손이라는 걸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했으니까 겸손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게 모양새만 나타내는 거예요. 속에는 거짓만 갖고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겸손은 감출 수 있는 구석은 많다. 거짓은 감출 수 있다. 근데 거짓은 겸손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솔직해라. 그냥 솔직해버려라 그냥. 그렇게 솔직해버리면은 겸손이고 뭐 거짓이고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솔직하고 싶다. 맞아요. 이 중독자들이 이제 거짓된 네, 거 예. 사실은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독자들 모임이 네.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솔직함의 힘이 네. 꼭 필요하겠네요. 사람이 뭐 중독자뿐 아니라 이 솔직해야지 맞아요. 인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지금 솔직하다고 그러는 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짓과 타협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이렇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사람 사는 게 그건데 이제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대나무님의 네. 고백을 통해서 진짜 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게 뭔지 다 경험해보신 분의 네.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하죠. 네. 중독자분들이 항상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한참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부러운 게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회복하셔서 평범하게 보통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시간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다른 중독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 좋은 또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면은 네. 분명히 중독자들은 알아요. 네. 예. 네. 아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네. 뭐 이럴 정도인데 네. 그게 좀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네.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어떻게 휴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처음 딱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대나무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나무라는 느낌이 되게 청렴하고 되게 운치 있고 멋있기도 하지만 늘 항상 그 속이 되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닐까에 대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오늘 하루만 사는 거. 사실 20대인 저로서는 네. 늘 항상 미래가 두렵고 네. 궁금하고 네.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게 제 안에 늘 항상 있거든요. 또 요즘 20대들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결국 비전과 미래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뭘 계획해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하고 이것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가 아무래도 20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장 겸손한 말이 오늘을 산다는 말이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던 게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는 결국 없다는 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 오늘 하루하루를 잘 차곡차곡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쌓아둬야만 미래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 이후에 그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껴지게 되는 건 나의 이런 바닥치는 모습까지도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늘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독 나만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의 그 거칠은 손과 발. 사실 되게 관리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칠은 손과 발들은 흡살이 누군가 사랑하기에는 힘든 영역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저로서는 어쩌면 눈에 보여지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나의 모습도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사랑이 아닐까에 대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딱 결심했을 때 결심하고 또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 아, 그런 깊이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칠은 손과 발 막 각질 일어나고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늘은 다른 때보다 유독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파란만장한 제 기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듣고 나서 또 그 회복되는 시간들을 겪고 나서 더 그렇게 오히려 제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오늘은 유독 더 많이 배웠고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쭉 봤어요. 그냥 뭐 어떻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붙일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무감각했던 저의 요즘의 일상에 파장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대나무님에게. 그랬군요.
일기 쓰세요. 가끔씩 써요. 맨날 안 써서 그렇지 네. 가끔씩 써요. 우리 가을인데 이렇게 맞아요. 벤치에 앉아서 트렌치 코트 딱 입고 일기 써야 되겠네. 오늘 하루만을 위하여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힘겨움을 이기지 않고 아름답게 거듭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도 비바람을 견디지 않고는 피어날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나무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때로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끊임없이 비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갔을 때 마침내 내가 원하던 것,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친 병기, 아까 대나무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쳤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잘 진짜, 졌어. 너무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잘 졌어. 우리 미친 병기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중독회복방송 arbn.kr 회복을 말한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SAIP75 다음.net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저희 방송에 오셔서 정말 나 이런 미친 짓을 해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저희들에게 미친 그런 이야기, 고백,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신 대나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리였습니다. 네, 휴지였습니다.